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딱 토크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전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일 만에 만나 뵀죠? 예. 네, 저번 주에는 뭐 다들 바쁘시고 편을 못 구해갖고 못했어요. 그러죠. 아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다들 바쁘니까 못했습니다. 그 의원님 자주 나오시죠? 그냥 계속 일주일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이 기대됩니다.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 데이 창간 5주년 기념식이 12월 7일 오후 2시에 여기 스튜디오 앞 마당에서 합니다. 아주 재미난 것도 많이 하고요. 맛있는 것도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한 번씩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국민의힘이 무슨 뭐 컷오프 권고 대상자를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5시에 카톡 보내잖아요. 계속 기다렸는데 감이 없네? 안 될 것 같아. 결국은 뭐 22.5% 46명이다 라고 하는 숫자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충북에 그래도 대상자 우리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제 좀 그 당무감사 결과를 좀 기대를 하고 또 발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해서 했는데 역시나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원론적인 것만 해서 그 심희진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근본적인 얘기는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그 253개 지구당, 당협이죠. 당협에 그래서 이제 사고지구당 빼고 204군데를 당무감사를 4개월 동안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또 지금 입장에서 그 발표를 해버리면 당이 좀 혼란스럽고 하니까 이제 대충 그 정리한 내용만 해서 아마 최고위원회 보고해서 공심위로 다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본인들은 알까요? 아름아름 알겠죠? 아름아름 해서 이제 되게 좀 아는 것 같더라고 분위기는. 그 충북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좀 알만한 수준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아니 이제 지난 주에 이제 그 11월 23일인가요? 그 HCN 충북 뉴스에서 국민의힘 그 당무감사 그 결과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 1명, 컷오프, 원외 2군데 컷오프, 그리고 한 군데는 뭐 경선이다 이렇게 해서 뉴스 보도가 나서 지역 정가에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나 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당에서 이제 부담을 갖고 27일 날 발표를 좀 그런 식으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4명이 현역이고 4명은 원외인데 4명 중에 2명 중에 1명은 컷오프, 1명은 경선, 원외위원장 4명 중에 2명은 컷오프라는 이제 보도가. 근데 실질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당무감사 결과를 그 심희진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하면서 컷오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이제 공고사항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당협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당무감사 결과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46군데 전국적으로 그냥 터뜨려서 이렇게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 보면 엄청 뭐 이렇게 할 것 같더니만 저도 이렇게 결과를 보니 자꾸 멈칫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혁신이랑 별개로다가 지난 뭐 4개월 동안 이제 심도 있게 해서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당무감사 팀도 와서 실적으로 이제 지역 민심도 그 확인하고 또 뭐 자체 당협별로다가 그 당협위원장에 대한 뭐 인지도 여론조사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적으로다가 지금 이제 뭐 심희진 뭐 여담이지만은 심희진 그 당무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연세대학교 의대 나와서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세대 치대 나오신 분도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 그 지금 인유한 위원장도 그것도 연대 의대. 연대. 그래서 이제 의사 출신들이 긴급할 때는 투입이 돼서 역할을 하는 걸로다가. 수술도 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후퇴한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굉장히 뭐 컷오프로 바로 이렇게 갈고 공개하고 오픈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점점점 이제 이게 내부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이제 내는 정도 수준으로 가니까 이후에 아마 정치적인 그런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는 뭐 이게 공천에 뭐 큰 자주지된 뭐 선거 시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통상 있었던 얘기고 근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네. 지금 그 컷오프 되는 분들 뭐 이런 배제되는 공천에 배제되는 분들 발표를 했을 때 이 파장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민주당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 제가 나온 민주당 김에 얘기했는데 나온 김에 혁신이도 뭐가 엄청나게 지금 네. 막 뭐 3선 이상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요즘은 내부에서 자꾸 싸움만 하지 뭐 별로 그렇죠.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나 이게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그 깨고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굴뚝 같으나 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준석 신당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국힘에서 내는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인현 위원장이 이미지 관리 잘하더니 막판에 이준석 한마디 해가지고 막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들이 다 그렇게 이미지가 점점 그렇죠. 후반으로 갈수록 민주당도 전에 김우경 위원장도 그래서 내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막말만 남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그런데 그 혁신위원장들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딱 노리고 있거든. 왜냐하면 혁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 메신저의 권위를 일단 꺾어야 되니까. 뭐 최근에 이제 여담이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그 뭐 콘서트인가요? 거기 가서 또 암컷 발언해서 상당한 비난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국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인가 그 상당 정우택 의원 부의장 그 당원 연수를 했는데 와 이거 총선 저도 가봤습니다. 가셨어요? 네, 저도 당원이니까. 저 사진만 봤는데 총선 출정식 같던데 옆에 뭐 프레카드 쫙 의원들 붙이고 또 정우택이 답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정답이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우택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정우택이 답이다의 정과 답이 빨간색이. 거의 다선 의원 험지로 가라는 건데 안 가시려나 보죠? 거기 뭐 이범석 시장도 이거 딱 들었던데 화끈하게 들어줬던데. 그날 이제 그 서울의 대표적인 윤희숙 전 의원이 와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지금 이제 정치권의 어떤 당원들의 의사보다는 기존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당 지도부라든가 이 인위적인 거 혁신위도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거든요. 이게 당의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고 사항이 나오면서 여론의 어떤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험지 출마라는 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주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이 아니거든요. 험지거든 사실은. 근데 험지에서 험지인 데를 험지에 따로 가라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구는 험지가 아니죠. 그래서 강간도 갔다 와도 되고. 어쨌든 그래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렇게 막 이슈가 선점되고 있어요. 민주당도 왜 현역 의원 평가하잖아요. 그럼 언제 발표해요? 아직 발표 일정은 안 잡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런 게 평가하고 나니 결국은 공천 살생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요새 보니까 뭐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뭐 투표 비율 조정 이런 게 이슈가 돼 있더군요. 그럼 뭐 민주당의 영향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과감하게 좀 혁신을 하면 민주당은 그보다 더 강도가 세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좀 혁신이 되면 국민의힘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더 이제 혁신 경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요즘 국민의힘이 혁신이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는 것 같아서 이 민주당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혁신이가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잡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쏠리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출석이 하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비명계가 가까운 이상민 대전위원님은 국민의힘으로 간다든 갈 것 같다던데 간대요? 모든 걸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지금 마음은 떠난 것 같아요. 굳힌 것 같은데요? 이상민 그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하던데 전 대표가 저번 주 어제 일요일 날 그거는 정치적인 소신이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뭐
본인도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그 정도까지면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그분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고. 누가 그랬잖아. 가려면 빨리 조용히 그러니까 가려면 빨리 가시지 왜 안 가고. 12월 초에 고치 결정을 하겠다고. 다음 주네요. 네, 발표했더라고요. 하여튼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대단 얘기고 청주 얘기 아니죠. 난데없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주 흥덕 출마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청주가에서 뭐 초등학교 오빠 다녔어요. 뭐 이 얘기해서 사투리가 좀 있어요. 이랬더니만 이재표 기자가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이 또 아직 살아 있더라고. 출마설로 확 엮고 그 손인석 그 회장이 페북에 그거 썼었어요. 그 전에 여기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로 오는 거예요? 흥덕인데? 글쎄 뭐 모든 인사들 다 흥덕으로 다 거론이 돼갖고 한동훈 장관이 아마 운호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버님이 아마 그 AMK 그 공장장 할 때 이제 잠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 간 걸로 알려졌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고 모든 분들이 이제 얘기 드는 데가 다 흥덕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금 자리 잡아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명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총선 비장의 카드로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9석 중에 41석을 민주당이 휩쓸었더라고요.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강남 쪽 한 8군데 빼놓고 유일하게 그 용산 권영세 의원 지역구가 0.7%로다가 이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광진을에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이 고민정 의원한테 2.5% 차이로 지고 나머지는 전부 10%, 20% 차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 그 민주당이 180석 차지할 때 그래서 지금 고민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 정도 카드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뭔가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려면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야지 청주에서 뭐 출마해서 당선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좀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행정관님은? 전 되게 반가웠어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청주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등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험지를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양지를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양지. 여러 어디로 있겠지. 뭐 강남으로 가겠죠. 대구나 강남.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좀 분위기를 당에 가서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광복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지금 총선 출마를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임 장관 뭐 지금 그 인선도 뭐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러는데 근데 한 장관이 지금 그 행보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총선이라는 게 좀 스타가 있어야지 지원 유세도 가고 하면서 득표력을 좀 얻는 거 아닙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총선 때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해서 수도권에서 아마 수도권 많이 서울이나 그렇죠. 어제 하여튼 사람 많은 데서 그렇죠. 네.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 흥덕에서는 별로 안 반기시네요. 서울에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가겠죠. 이분이 대구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속보이는 거고. 이분은 또 이제 음지에서 일하는 적은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기사가 나오니까 재미있긴 했고, 이거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 바람에 못 오는 것 같아. 마치 오면 이준석 말을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혼자 한동훈 장관이 오면 이준석도 일로 나올래나? 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약간 그런 게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 변희재 그분도 뭐 한동훈 장관 가는 대로 출마하겠다. 한판 붙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는 뭐 본인들 띄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관심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 청주에 굳이 아무 그러면 연구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가네요. 그러면 뭐 지금 그 학교가 없어졌잖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간학고 가서 출마해. 바라고 안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처지가 완전히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거의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그 정치적인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니 할 것 같고 하니 그 장관 둘이 비교가 돼요. 어떻게 앞날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지금 활동하는 거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 임명되면서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재판 중이고 또 나름대로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지지층이라든가 네. 반대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간에 조국 전 장관도 정치권에 뭔가 좀 그 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려고 그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출마 안 하신다고. 안 한대요? 아, 그랬어요? 아니 왜 뭐 송영길 당으로 가네, 조국 당을 만드네 막 그랬잖아요. 아마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끈을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안 한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양쪽에 좋은 얘기 자꾸 나오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나오고 싶을 텐데 마음은 그죠?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죠. 나올 때가 아니라.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그야말로 정말 방탄 속에서만 살아왔고 방탄 속에서 정치를 해온 거잖아요. 역대 정말 장관 중에 이렇게 정치 행보를 자유롭게 하고 다니면서 이런 전례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끼리 특히 얘기지만 법무부 장관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법무 행정을 한다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니냐. 이거. 지금 행보 보면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뭐 전에 우리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하고 하면서 그 민주당에서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프로 나오기 전에 한번 한동훈 장관의 그 지금 정치적인 행보 또 지방 순회 이런 걸 봤더니 박범계 장관 있을 때 그 비교를 해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훨씬 더 많이 지역 방문이라든가 행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안 알려졌지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는 데는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 보도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광복 행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찾아보니까 박범계 장관 있을 때도 더 많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거의 넘버 2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 이분은 그리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은 늘 남을 잡아다가 그 단죄하는 일만 하고 공격만 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공화국 속에서의 검찰 조직의 보호막 속에서 현재는 누구도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럴 거면 빨리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와야지. 어떻게 정부의 그래도 그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 맞냐. 정말 이게 공과 사가 또 공적인 영역이 있을 때는 거기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정치를 할 거면 나와서 정말 제대로 행보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방탄 벗고 제대로 이제 국민 속에서 검증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근데 한동훈 장관의 지금 제가 볼 때 못마땅합니다. 그 활동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너무 그쪽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누가 봐도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행보를 하고 어느 국민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콩콩 팥팥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콩 나는데 뭐 콩심도 콩 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릴 것 같아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청주에 와서 또 선전포고 했잖아요. 북권 떴는데 그날도 뭐 역할을 찾겠다. 그게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지금 간다면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마 선거제도가 여야 간에 어떻게 협상이 결판이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말 그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병립형으로 과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준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설령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내부에서 상당히 좀 이제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 내일인가 그 의원총회에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유성정당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눈속이 많은 건데. 그렇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제도대로 가되 서로 유성정당 안 만든다 이런 정도 좀
합의를 하고 선거제도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원내에도 정말 다양한 그런 정치 색깔을 가진 정당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두 가지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탈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때 탈당하고 그러다 보니 뭐 이제 또 그런 행보에 자유롭기는 한데. 아니 저는 이제 제가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 행보를 보면 또 청주까지 방문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북 콘서트인가요? 그걸 좀 그 하는 거를 좀 저도 방송으로 좀 봤는데 이분이 그 당대표 시절에 돈봉투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지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수사해라 뭐 이런 적이지 그 지금 그 관련자들은 또 처벌도 받고 재판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송 전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선명성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지방을 다니면서 할 때도 그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반성한다. 아니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1년에 지금 보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안컷 발언. 물론 이제 그게 그 콘서트, 거기도 북콘서트라 민영배 의원 그 출판 기념회 가서 이제 그렇게 한 발언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당원권 뭐 6개월 정지 뭐 해갖고서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강욱 의원은 뭐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그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다가 그 당원권 정지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게 사과라는 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고 바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사실 진정한 사과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송 참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저 김영환 지사가 했던 발언들이 뭐 전후가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적이라면 송영길 대표나 최강욱 의원이나 또 뭐 일련의 사태들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 청년 관련된 현수막을 그 각 시도 당에다 해서 배포했다가 또 문제가 돼갖고 청년 비하 발언이 아니냐 해갖고 문제가 되니까 뭐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은 한 게 홍보 대행사에서 그렇게 한 거다 했는데 실적으로 또 공문이 나와갖고 두 번 또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도 좀 나름대로 좀 한번 건의를 하셔갖고 그래서 지금은 내년 총선 앞두고서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받게끔 돼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에는 개딸이라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태극기 부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그 막말 이런 거를 자극적인 문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팩트를 갖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네. 근데 이번엔 출마 안 하세요? 참 그러고 보니까 아니 저요? 아니 2년 후에 도의원은 고민하고 있잖아. 도의원은 해봤으니까 별로고 해봤으니까 해봤고 아니 정말 저도 이 정치인의 언어가 좀 더 이제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런 좀 품격을 갖추고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그 과제라고 보고요. 근데 또 사실 뭐 대다수 정치인들은 그런 또 고민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 이런 데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를 높이려면 자극적인 문구, 자극적인 언어를 해야지 관심들을 가지니까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선출직에는 좀 안 나오시고 그런 뭐 영역에서 또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또 이렇게 사셔도 될 것 같고 정말 공적인 일과 공직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은 훨씬 더 언어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적극적인 지지층을 또 이렇게 뭐 그 태극기 부대니 개딸이니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런 집회를 저도 한번 가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인가요? 그게 이제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는데 그 의원이 지금 말한 거 보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발언하면서 이런 막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개혁의 딸 이름 좋은데 그걸 줄여버리니까 어감이. 그렇게 송영길 전 대표 그 특강 때 가봤어. 아니 북콘서트 가봤어요. 사람 많은 줄 알고 갔더니 장선배 전 의장, 김은숙 청주시 부의장, 남일현 의원, 신승호 의원 뭐 이렇게 하고 탈당했다 그래도 몇 명 안 왔더라고. 100명도 안 왔어요. 야, 저기 와서
당대표 선거인 게 엊그제 같은데 정치가 참 격세지감이구나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앞날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좀 뭐 오송 참사 얘기했는데 격까지 빠지자면 박진희 도의원이 내일 기자회견한대 10시 반에 그 뭐 기자들하고 도의원 자신에게 누가 이렇게 뭐 테러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그게 한 어젠가 5분 발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5분 다른 걸로 했고 그 의혹이 좀 되긴 했는데 뭐 녹음 파일을 확보한 모양이에요. 내일 기자회견 한다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보도하고 말한 도의원을 만약 해코지 하려고 했다 한다면 이거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모른다. 내일 그래서 한번 오송 얘기하다 보니까 뭐 칭찬도 하나 해주시죠. 김영환 지사 요새 상도 많이 받던데. 상 많이 뭐 SNS 대상도 받고 어상도 받고 원상도 받고. 아까 이범도 시장 이거 들어줬다고 한번 했으니까. 주민 소환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이현웅 위원장이 뭐 10만 정도 지금 받았다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 송 의원님 한번 좀. 10만 받았다면 받았겠죠. 가족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그래도 이현웅 의원이 그 민주당 소속이니까 뭔가 좀 얘기 좀 들리는 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10만 명 받았으면 이제 조금만 12일까지죠? 12월. 12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지금 속도면 얼추 맞출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검산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발표 내용이 맞다고 하면 아마 거의 가능한 인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올 한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입장에서는. 별로 긴장 안 하는 눈치인데 거의 도달할 것 같은데. 12월 10일 서울의 봄 영화 봤어요? 아이 봤습니다. 나는 그런 게 그냥 너무 무거워서 안 봤어 일부러. 근데 뭐, 재밌습니까? 볼만해? 재밌기도 하고 화도 나고. 화날까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200만 명이 또 돌파됐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 12월 12일은 저 예비 후보 등록하는 그렇게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는 꼭 한번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쿠데타 한 날 주민소환 서명 그 마감하는 날 예비 후보 등록하는 날. 아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됐네요. 12월 12일이. 12월 12일이 12월 10일은 소셜 미디어 데이 창간 기념일입니다. 그다음 행사는 12월 7일에 합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비 후보자도 계시고 대줄 분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또 지내시는지 출마 예상자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이게 이미지 정치였던 거 요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특히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정치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저 김진모 서원 당협위원장 빠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엊그젠가 이렇게 올렸던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래서 행정관님도 뭐 특별한 이미지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양복을 맨날 쫙 입고 다니시는데. 전 뭐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자기만의 그 이미지 하는 뭐 있습니까? 뭐 향수를 뿌린다든지. 뭐 아니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파란 옷 위주로. 그렇죠. 좀 더 파란색으로 좀 치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파란색으로. 동원 참정치님은 어떻게? 여기는 좀 빨간 옷. 빨간 옷으로. 동원 참치캔만 잡고. 빨간 옷으로다가. 빨간 옷으로 입고 다니시고. 아무래도 정치 초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지도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높이려고. 요즘 참 피켓 드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을 했습니다. 뭔 내용? 1인 시위? 중부 내륙 특별법. 그거 총괄시켜달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 이명주 그 진보당인가 거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거기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소문에는. 아니 뭐 팀별로 다 또 반대쪽에는 제가 볼 때는 또 하고 이렇게. 현수막은 최고예요. 내용이. 현수막 내용을 어떻게 그러면은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단오골인가? 거기 보니까 무슨 이렇게 어깨다 맨 풍선 같은 거 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지나가다 봤고요. 현수막 내용이 뭐 요새 뭐더라 미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눈에 탁탁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이 있어요. 누가 카피를 쓰는지. 그럼 비용이 상당할 텐데 그게. 그거 데려다 좀 쓰시든가. 그 머리를 잘 누가 쓰는 것 같아. 직접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워낙에 그런 또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데 이명주 위원장이 전에는 뭐 어떤 일을? 도당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아니, 주로 도당 직업이 진보 정당 쪽에 일을 했고 그분이 컴퓨터 수리도 하고. 그쪽 사업을. 그쪽 IT 쪽에 워낙에 좀 상당히 감각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이후로 이제 싹 쏟아집니다.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기 홍재경 행정관님 12월 언제 나온다고요? 저는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예비역을 하기 전에 하시는군요. 12집에서 일자만 뛰면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렇게 정말 4시? 오후 4시 오창 호수도서관에서 맞죠? 거기서도 출판 기념회 하시고 또 장소까지 기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하려고 그다음에 김재홍 그분 민주당 전 강릉영동대 총장님은 16일 날 한다고 16일 날 하시고 서승우 전 비서관은 사무실을 문 열었다고 카톡이 왔던데 김동원 후보는 내년 1월 5일 날 김동원 내년 출판 5일 기념회 날짜를 확정이 됐어요. 그 김종국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 소식 거기는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저기 있잖아요. 송태영. 그분은 뭐 거기는 12월 6일 날 아마 12월 6일. 12월 6일. 맞네요. 제가 그래도 제일 먼저 하네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또 삐져. 나도 하는데 그죠? 그래 출판 기념회. 일단 성황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일단 그렇죠. 부쩍부쩍해야. 그러니까 좀 자주 여러분들 그냥 가보세요. 정말 12월 2일 날 4시에. 4시에. 어떻게 다 오실 거죠? 네, 저는 갑니다. 이따 또 건데. 그럼 제가 한번 사야지. 그러면 아마 대성황을 이루지 않을까. 제가 또 가서 또 아는 분들도 많이 올 텐데. 사실 잘 안 가요, 그런 거. 그럼 특별히 이번에. 특별히. 왜냐면 좀 그런 걸 저는 이렇게 좀 낯설어해요. 그러시구나. 그날 오셔서 생중계도 해주면 더 좋은데. 먹을 것도 안 주잖아, 가면. 그다음에 재미가 없는 게 먹을 걸 안 줘. 법적으로다가 음료수나 차는 줄 수 있습니다. 차, 그죠? 녹차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게 없잖아, 그죠? 그런 걸 뭐 떡 이런 거 못 주게 돼 있으니까 재미가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간 중요한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계속 주로 이제 페이스북. 저거 인스타는 하나요? 그 젊은 층이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톡, 유튜브도 하고. 김동원 그 아시아 투데이 부사장 오늘 뭐 고별 방송 한다고? 이제 그 언론인도 그 공직 후보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직에서 사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11월 말로다가 그 이제 언론사를 정리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다 오늘 고별 방송. 거기도 팔로워가 꽤 많던데. 그렇죠. 거기서 한 30만 넘게. 그러니까 센 건데 좀 아쉽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김동원 TV로다가 변환해서 이제 지역 소식이라든가 활동 내용을 좀 홍보하는 걸로다. 송재봉 TV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 방송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뭐 주로 라이브 중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늘어요. 근데 어쨌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셜 미디어 테이도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납니다. 송재봉 TV도 좀 송재봉 TV 좋아요를 많이 알겠습니다. 김동원 TV 눌러주시면 TV들이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하시죠.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그거부터 약속하시고. 나오시는 걸로? 나오겠습니다. 요새 아주 힘들어요. 한 말씀 그러면 특별히.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이제 시즌을 맞이해서 내년 총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의 큰 이슈가 그러니까 다른 부분 갖고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갖고 이 총선 주자들이 좀 거론이 되고 공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치가 바뀌려면 두 가지가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뀐 사람이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세대와 세력이 같이 바뀌어야 실제로 이제 정치가 바뀌었다고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텐데 내년 총선은 아무래도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새로 좀 나온 분들을 주목해서 좀 봐주시고 과감하게 좀 이렇게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그런 좀 총선이 되면 좋겠다. 그래 그런 분위기로 갈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이제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